자,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의 공유를 먼저 해서 공유를 하고 난 뒤에 그 공유 화면에 따라 이제 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조금 작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조금 키워서 이제 서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회의 진행 순서는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일반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그 성원 보고가 있게 될 것이고요. 성원 보고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성원 보고는 보편적으로 그 총무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하시죠. 성원 보고를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성원 보고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넓혀 볼까요? 조금 더 키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죠? 성원 보고가 이제 먼저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키워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순서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성원 보고를 먼저 하게 됩니다. 성원 보고는 이제 일반적으로 총무님이나 사무총장, 이제 이런 분들이 하시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의장님이 앞에 계시면, 사무총장님이나 총무님께서, 총회원 30명 중 1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의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예비사회자가, 그 보조사회자죠. 보조사회자가 이렇게 먼저 의장님께 보고를 하는 순서로 회의가 시작되겠죠. 보조사회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보조사회자라 하면 우리가 이제 주사회자는 의장이 되는 것이죠. 사자가 맡을 사, 회를 맡아서 진행한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라고 말하는데 의장이 이제 주사회자가 되겠고요. 총무나 사무총장님이 처음에 이제 회의 서두에 장례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원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순서, 그 일을 맡은 신분들을 우리는 보조사회자라고 이렇게 일단 약칭으로 칭해 보겠습니다. 보조사회자의 성원보고를 받지 않고 의장이 바로 성원보고와 함께 개회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그렇게 하는 것도 요즘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총무나 사무총장님께서 의장님께 성원을 보고함으로써 그것을 받아서 회장이,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는 그러한 회의 형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방금 성원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의장께서는 방금 사무총장으로부터 회원 30명 중 1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개회 선언이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순서는 국민의례가 보편적으로 있게 되는데요. 국민의례를 생략하는 경우도 뭐 작은 회의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일반 좀 큰 우리 농협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국민의례를 반드시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국민의례를 하는 것도 사회자가, 보조사회자가, 다음 순서는 국민의례 순서입니다. 착석에 계신 모든 이사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보조사회자가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사회자가 직접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자가 주사회자, 의장이 바로 말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생도 문제는 없겠다. 그 다음 국민의례가 마치고 나면 이제 의장, 인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보조사회자가 의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주사회자가 바로 국민의례 끝이 난 뒤에 뭐 잠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의장이 직접 먼저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로서 덕담을 하면서 인사를 간략하게 가람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의장 인사가 끝이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전차 회의록 승인의 건을 이제 상정하게 되는데요. 전차 회의록 승인의 건을 이제 의장이 상정하겠죠. 그러면 다음 순서는 전차 회의록 승인의 전차 회의록을 승인하는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록을 다 보셨다면 별도로 낭독하지 않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있으신지요? 라고 여쭙고 한번 읽어보고 하죠.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등등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다 읽고 오시는 것이 이제 회의 참석 구성원으로서는 예의가 될 것입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전차 회의록은 뭐 안 그러면 낭독을 해도 되고요. 전차 회의록 먼저
총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장의 도움을 받는 주사회자의 지시에 의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보조를 받는 그러한 보조사회자 내지는 보조자 간부들이 옆에 있겠죠. 전차회의록 많이 낭독을 했다 치면 자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전차회의록을 낭독하셨습니다. 전차회의록 중에서 혹여 빠진 부분이나 오탈자 그리고 오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 또는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토론 및 질의응답 그리고 또 빠진 부분에 대한 지적 제안 이렇게 끼워 넣자 이렇게 삽입하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의장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익 없으므로 전차회의록 원하는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원하는 대로 승인이 되겠죠 라고 묻고 승인을 선언해도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수정이 되었다 그러면 조금 전 김말수 우리 회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삽입해서 수정해서 그렇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라고 이의 없음을 확인한 뒤에 자 그러면 전차회의록은 김말수 우리 이사님의 지난번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삽입해서 승인할 것에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라고 하면 전차회의록은 일부 수정되어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차회의록 승인 끝이 나면 이제 보고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시겠죠. 보고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 보고사항은 여기에서 지금 순서를 잡아도 될 것이고 아니면 폐회 직전 여기에 해도 뭐 보고사항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놓고 저는 여기에 놓고 이제 회의 진행을 주로 하냐면 이 보고사항 중에 중요한 보고사항이 있어서 이 보고사항에 대한 것들이 의안으로 긴급 의안으로라도 채택되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봐서 보고사항을 미리 해버리는 그러한 순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타 소요 끝나고 마지막에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많아요. 자, 그래서 보고사항을 보고하게 되면 사무총장님이나 뭐 이런 등등의 석이나 이런 분들이 보고를 하시겠죠. 보고하시고 난 뒤에 보고가 끝이 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 토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고사항을 마무리하고 보고사항을 뭐 질의응답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린 뒤에 그 다음 순서로 의안 채택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안 채택 들어가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제1호안 등반대 개최의 건과 제2호안 청년부 결성의 건을 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특별히 오늘 긴급하게 의안으로 채택해서 안건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이사님들께서 회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질의응답, 토론 등을 유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안이 특별 안건을 만약에 하나 누가 제안하면 동의안이 올라오면 제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그것이 의안으로 추가 채택되면 그것을 포함해서 의안 1호의안, 2호의안 방금 긴급 동의안으로 올라왔던 의안까지 채택을 해서 1, 2, 3 1호의안 등반대회 개최의 건, 2호의안 청년부 결성의 건, 제3호의안 3호의 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직원 징계, 임원 징계의 건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올 수도 있겠다. 그래. 임원 징계의 건은 그 발의 정족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발의 정족수가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 그와 같이 해서 안건을 채택합니다. 안건이 채택 다 되고 나면 이제 의장께서 안건 채택은 이와 1호안, 2호안, 3호안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하시고 난 뒤에 다음 순서로서 의장께서는 의안의 심의 의결 순서로 넘어갑니다. 이제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호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하나 1호안, 2호안, 3호안 등등을 분리해서 상정을 해서 의결까지 마무리하고 2호안을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일괄 상정하고 호별 심의하는 경우가 많지요. 3개의 안이든 4개의 안이든 2개의 안이든 일괄로 상정해서
상정해 놓고 먼저 1호안부터 이제 다뤄가는 호별로 다뤄가는 그러한 순서를 밟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의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조금 뒤에 이제 동의안을 다룰 때 한번 해보도록. 그럼 의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결이 되었다. 뭐 투표까지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안건을 다 다루었으면 그 다음에 기타 토의 시간으로 넘어가서 기타 토의를 하게 되고 이것이 마무리되는 순간에 폐회를 선언하는 이와 같은 회의 진행 순서의 순서가 일반적인 그 회의 진행 순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이 일반적인 회의 순서다 이렇게 하시면 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든 이렇게 해서 회의 진행 순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원 보고에 이어 개회 선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장 인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차회의록 승인의 건을 상정해서 전차회의록을 승인하게 되고 보고사항은 여기서 해도 되고 기타 토의하고 폐회 직전에 보고사항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고사항이 끝이 나면 의안 채택의 순서로 넘어가고 의안을 다 의결 처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의결을 처리하고 투표까지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기타 토의를 하고 마무리 폐회를 함으로써 이번 차의 그 회의는 이사회는 마무리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의 처리 절차도라는 것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동의안 처리 절차도입니다. 동의안 처리 절차도인데, 자, 이 동의안 처리 절차도도 이제 이렇게 뭐 좀 여러 가지로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하나하나 키워서 조금 부분별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발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의라는 것은 안건을 발의한다. 즉 이제 우리가 의장 이제 쉽게 의장이 예를 들면 그렇죠. 군의 의장이나 그 시장이 군의회 시장이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을 우리는 제출한다라고 안건 제출이라고 말하고요. 그 발의한다는 것은 의원들 즉 우리 회원들이 이제 발의 그러니까 안건을 제안하는 것을 발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출과 발의의 그 단어의 뜻은 발의는 의원들이 하는 것을 발의라 하고 단체의 장 등이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코자 하는 안을 제출한다 이렇게 안건 제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건 발의와 안건 제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회원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들은 사전에 안건을 통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안건 채택의 순서를 가져가고 하는 그런 아주 좀 큰 회의체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작은 회의체에서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준비 없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모임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발의를 한 사람이 하면서 그것을 이어가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A라는 회원께서 등반대회를 개최할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이렇게 A라는 회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등반대회를 개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개최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말은 동의합니다는 말은 제안합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반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되겠다. 동의합니다라는 말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제안합니다라는 말을 우리 그 국어체로 많이 쓰죠. 그것도 회의에서는 동의합니다라고 의장은 해석하셔서 그것이 동의안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런 센서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찬성자 한 사람, 즉 제청, 나도 그 등반대회 갈 것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제청이라고 합니다.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회원이 말씀을 하셨다 해도 의장님께서는 제청이신 것이죠. 이렇게 회의를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죠. 발의도 예를 들어서 등반대회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떤 회원이 말했다시면 동의안이십니다. 네, 이렇게 동의안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의안 제청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면서 제청을 유도해서 회의가 활성화되고 그 회의가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의장이 이제 가져야 될 그러한
자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편적인 안건, 특별히 발의 정족수가 정관, 규정, 규약 등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재청으로서 의제가 성립함을 우리는 일반적인 회의체에서는 의제가 성립시켜버립니다. 물론 발의 정족수가 3청이 있어야 안건으로 의제로 성립한다. 아니면 뭐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으로 의제로 성립시킨다. 뭐 이런 등등의 그 발의 정족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다면, 그런 것이 없다면 재청 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안건으로 성립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안건으로 성립되면 이제 그때 이제 제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은 발의자, 즉 처음에 제안했던 안건을 제안했던 사람이 이제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겠죠. 그다음 제안 설명을 하게 되고, 제안 설명을 마치고 나면 이제 질의응답, 그리고 토론의 순서를 거쳐서 표결까지 가는 이러한 형태로 보편적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 써 있었던 우리가 안건을 채택해서 의안 채택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의안 채택까지가 요 상단부 부분이 여기까지 의제 성립이 되어서 안건을 올리는 여기까지가 그 의안 채택의 순서나 요것이 이제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에도 이제 의안 채택이 되고 이제 안건이 상정이 되면 바로 제안 설명을 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여기에서 안건이 성립이 되고 저거 하면 제안 설명으로 바로 간다 그러죠. 제안 설명으로 바로 간다. 그래서 이제 제안 설명으로 간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하고 나면 이제 질의 답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게 되겠고, 제안자에게 물어서 이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고, 또 혹시 제안자가 그 부분이 전문분이 아니면 우리 회원 중에 여기 참석자 중에서 또 이 부분에 전문가가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제안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의 참석을 사전에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질의응답을 마치고 나면 토론의 순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토론을 이제 마무리하고 나면, 토론이 끝이 나면 이제 표결에 들어갈 텐데, 이 표결은 주로 특별한 의결 정족수가 없으면,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정관에 되어 있죠. 과반수로 의결한다. 과반수 이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개의 정족수를 하죠. 개의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이제 정관에 주로 일반적인 정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표결에 따라서 과반수로 하면, 조금 전에 30명 중 18명이 참석하신 걸로 봐서 18명의 반은 9명입니다. 그래서 반의 플러스 1, 즉 9명의 플러스 1, 10명 이상이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제 이 표결은 가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9명이 찬성을 했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의장은 하지 않죠. 반대는 묻지 않습니다. 9명은 과반수가 아니라 반수이기 때문에 과반수에 미달했으므로 이 안건은 부결되었음만 의장이 선포하시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면 의결을 하게 된다. 여기서 표결을 함에 있어서 표결은 일반적으로 의장이 먼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라고 의장이 합니다. 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그 중에 회원 한 사람이 의장님 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기해서 자, 표결 방법을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 회원께서 제청입니다. 라고 만약에 제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건 역시 또한 이와 같은 뭐 토론, 질의, 응답 이런 것을 굳이 뭐 길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역시 회의 의결 순서에 따라 이 표결 방법을 먼저 의결하고 난 뒤에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할 건지 거수, 기립, 기명 등 공개투표로 할 건지 무기명 비밀투표와 공개투표로 대별되는 것이죠. 양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표결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표결을 하게 되고 가결과 부결을 의장이 선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그 단위 안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의제가 성립돼서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안건이 상정이 되었죠. 그럼 제안 설명을 하게 되겠죠. 제안 설명을 하고 또 질의답변, 토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표결 직전까지, 표결을 선언하기 직전까지 제안 설명을 시작해서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안건이 상정되고 난 이후에, 상정한 이후부터 표결이 있기 직전까지 이 기간에 의제가 상정되고 난 뒤에, 여기 상정되고 난 뒤에 표결 직전까지 요 기간 내에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정동의안은 이제 그 토론 종결 전까지가 아니라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선하기 전까지, 그리고 안건이 상정된 후로부터 바로 표결 선언까지의 시간 내에 수정동의안을 회원들께서 제안할 수 있다. 의장 수정동의안입니다. 예를 들어 소풍을 가자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의장, 지금 올해 10월 달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1월 달에 소풍, 1월 10일로 소풍 가는 날짜를 변경해서 시행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분이 수정동의안을 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수정동의안이다. 그럼 수정동의안이 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정동의안도 이제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청은 나도 좋습니다. 올 10월 달보다 1월 달에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계시면 제청이십니다. 제청 맞으시죠? 라고 유도해서 제청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제안 설명을 하게 하고, 역시 아까와 같은 순서대로 질의답변, 토론, 표결까지 갑니다. 표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앞에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었듯이, 여기서도 안건이 수정동의안이 제안되고 안건이 상정된 이후부터 표결 직전까지 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도 토론, 제안 설명, 뭐 이런 질의응답, 토론이 일어나겠죠. 요 기간 내에 또 수정동의안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수정동의안을. 재수정동의안을 또 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또 재수정동의안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뭔가 올라왔다 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자, 이 중간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이에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만약 질의답변하는 요때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요것을 중단을 하고, 방금 어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질의답변 순서에서는 일단 그 정지를 합니다. 정지를 하고, 이제 어제로서 먼저 이제 어제 성립이 됐으니까 그때 여기서 중단해 놓고 수정동의안부터 제안 설명하게 하고 쭉 내려오는데, 또 이때는 또 질의답변 시간에 또 재수정동의안이 또 들어왔다. 그러면 재수정동의안부터 여기서 또 요놈을 중단하고 재수정동의안부터 다시 또 제안 설명하게 하고 질의답변하고 토론하고 마지막에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 요와 순서는 똑같습니다. 표결을 했다. 근데 표결을 했는데 만약에 과반수, 즉 18명 중에 10명이 재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해서 재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순간에 수정동의안과 원안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예.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재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소풍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다. 하나 결정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최고 마지막으로 수정 제안된 안건부터 먼저 다루고, 그것이 가결되면 앞에 것들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만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다시 이제 그 앞에 그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동의 처리를 받게 되는 그러한 순서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자 보세요. 수정동의안을 이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자, 어제 제안 설명하고 질의응답하고 토론했습니다. 표결을 했다. 표결을 했는데 10명 이상이 찬성해서 가결이 돼 버렸다. 그러면 이 원안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원안은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수정동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이제 이건 없어지고 하나의 안건이 처리가 된 거죠.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9표 이하로 나왔다. 그래서 과반수가 안 돼서 수정동의안이 부결됐으면, 그러면 아까 질의응답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걸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저걸 수정동의안이 요때 들어왔잖아요. 그럼 요때에 이어서 요때 중단했는 곳에서부터 다시 이제 순서대로 발표하는 것이죠. 토론을 하고 표결에까지 간다. 여기서 표결이 이제 가결되면 원안이 의결된 것이고, 만약에 부결되면 소풍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원안 자체뿐만 아니라 뭐 전체 원안도 부결되었으므로 다 없어진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동의 처리 절차를 거친다. 즉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수정동의안이 이제 가장 늦게 제안된 재수정동의안, 제재수정동의안부터 먼저 표결 처리하게 되고, 그것이 부결되었을 때만이 이제 그 앞에 단계의 수정동의안과 수정동의안이 또 부결되면 원동의안으로 간다. 만약에 재수정동의안 최고 마지막에 제안한 재수정동의안이 가결되어 버리면 그 앞에 일어났던 수정동의안과 원안들은 다 이제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이 회의 동의안 하나를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번안동의라는 것 등의 여러 가지 회의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번안동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번안동의라는 것은 앞에 가결된 것을 다시 상정해서 뒤엎으려는 것이죠. 뒤엎으려는 시도를 동의안 제출을 하는 것인데, 일사부재의 원칙에 이제 어긋나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의체에서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 같은 곳에서는 번안동의를 수용하기도 합니다. 이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회의 진행 절차에 더 깊이 관심이 있거나 더 많이 알아보고 싶다 하실 때, 그때 한번 번안동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한 이야기들로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는 우리 농업협동조합의 회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조합원님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